오늘은 제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비교적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이에 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했을 때의 결과 상대적으로 그래도 큰 금액들을 가질 수 있었고 자산을 키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항상 이 말을 새기고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혁신의 삼성을 위해 초격차 이뤄내겠다고 변화를 강조하면서 임직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남의 뒷다리는 잡지 말자. 요지는 이거예요. 어찌됐든 변해야 된다. 뭐 어릴 적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그때 이야기만을 하고 변화하는 내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은 시기 질투하고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2년을 지속적으로 잊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찌됐든 변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자 이건희 회장의 철학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으니 어찌됐든 변해야 된다. 저도 많이 진짜 경험을 했던 건데 본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앞서 나가는 당신을 보면서 불안하기 때문에 너도 변화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심리가 작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을 그때부터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대로 멈춰있게 만들려는 셈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것에 굴하지 말고 변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받는 걸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자면 변화하겠다는데 뒷다리 잡는 애들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어차피 인연은 정리가 되고 내가 잘 되면 잘 됐을 때 인연들로 다시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 다시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을 보고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유퀴즈에 나온 내용인데 이 친구가 17세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18세에 미국 최연소 검사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네 가지 보기를 준비했거든요. 첫 번째, 배 아프다. 두 번째, 자극받는다. 세 번째,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다. 네 번째, 나랑 환경이 다르다. 여기서 정답은 뭘까요? 다양한 대답들이 있겠지만 정답은 자극받는다입니다. 우선 여기서 배 아프다, 뭐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다, 나와 환경이 다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안 보셔도 좋습니다. 구독 취소하셔도 좋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 회의주의론을 갖고 있는 사람,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또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성공에 배아파하는 사람들 서로에게 좋을 거 없으니 이 방송 안 보셔도 좋습니다. 왜 자극받아야 되냐면 남들이 그렇게 성공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따라하려고 하고 내가 그 자극을 받음으로 인해서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과 비슷하게나마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기 질투에 끝나게 되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만 하고 그 순간 끝나거든요. 어떠한 행동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도 변하지 않죠. 무조건 이런 사례가 나오면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회피적 사고를 회피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를 봤는데 공부가 재밌냐고 물었더니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공부가 재밌지는 않은데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그것을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할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을 들일 때 내가 그 목표에 대해서 흥미롭고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뤄내겠다라는 집념, 의지, 목표의식이 뚜렷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이제 1000페이지 중에서 한 30페이지 정도 읽었는데 뭐 9시간 동안 봤는데 아예 남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을 터득했는데 첫 번째는 스키밍이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꼼꼼히 읽어보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 더 좋은 방법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이 이뤄질 것이라고 믿으면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회피적인 사고를 회피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목표를 이뤘다고 믿고 그때 내 모습까지 상상하면서 평소에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느꼈던 게 뭐냐면 저도 항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자기 전에 내가 엄청 많은 돈을 투자로서 이뤄낸 다음에 그것을 진짜 이뤄내서 그곳에 살고 있고 그리고 얼만큼의 자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것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다소 뭐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고 굉장히 과한 목표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그걸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미래에 나는 어떤 시점에 그것을 이뤄내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굉장히 나도 저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라는 것을 보고 약간의 좀 희망을 가졌다고 해야 될까요? 나도 미래에 어느 시점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됐기도 했고요. 바패스라고 적어놓고 그게 일단은 바패스가 뭐냐면 변호사 시험 통과하는 거를 바패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보면서 내가 그걸 이뤄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가 됨과 동시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 내가 진짜 그거를 통과해서 가족들이랑 기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 시험 합격 발표 날에 가족들이랑 그 장면을 찍은 게 있는데 진짜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이뤄냈고 가족들이랑 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실현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참고로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아예 집안 자체가 변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의 두 번째 동생, 그러니까 첫 번째 동생이겠죠. 그 친구는 이제 변호사 합격을 했고 뭐 발표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합격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동생인 셋째라고 나와 있는 그 친구는 현재 로스쿨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길 진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큰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큰 틀에서 높은 목표를 정해두고 그것이 이뤄질 거라고 믿으면서 생활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뿐만 아니라 그 밑에 형제들까지 다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이고요. 이걸 보고서 저거는 쟤네들이니까 가능하지, 뭐 쟤네 집안이니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죠. 네, 자극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아파하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니까 다 가능한 거다. 나랑 환경이 아예 다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배 아프다, 나랑 다르다, 저 사람이니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 방송 꺼주시고 구독도 취소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뻔한 얘기 같지만 이게 진짜거든요. 앞으로 제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보시면 제가 인생에서 첫 투자했을 때가 여기 보시면은 2017년 3월 15일입니다. 그때 이제 300만 원 가지고 처음 이제 투자라는 거를 해봤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펀드에 가입을 했었고요. 그 결과 이제 8.5% 수익을 내고 수익금으로는 26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금액이 굉장히 적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26만 원을 수익을 내면서 진짜 막 뭐 엄청 기뻤거든요. 막 세상을 막 다 가진 듯하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순전하게 이 상품 가지고만 26만 원을 그냥 번 거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고, 나도 투자로 좀 할 수 있는 건가? 투자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빨리 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투자였는 건데, 그 출발이 되게 좋았으니까 그때 당시에 가졌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졌던 목표는 뭐였냐면 1억이었어요. 1억. 지금 막 유튜브 보면은 1억을 가지면 인생이 바뀐다 뭐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저는 2017년에 그거를 이미 생각을 했었거든요. 1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커 보였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과연 저거를 모을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액수인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투자를 해보면서 그렇게 성과들이 나오고 점점 성과들이 계속 쌓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진짜로 1억 원을 모으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항상 상상을 했거든요. 매일 밤 자기 전에 했어요. 매일 밤. 이거는 지금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생각들이고, 뭐 지금은 제가 얼마 정도의 자산을 갖고 어떤 지역에 어떤 단지를 사겠다라는 생각들을 항상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1억 원을 모아서 어떤 상품에 투자할 거고 이렇게 수익을 또 거둬야 되겠다라는 상상을 항상 하면서 잠들었었습니다. 진짜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한 가지 종목을, 그때 아까도 보셨지만 300만 원이었잖아요. 저는 한 가지 종목에 1억 원을 풀매수 때리는 거, 그거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계속 상상했거든요. 왜냐하면 300만 원일 때 수익금이 너무 이제 뭐 감칠맛이 나고,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1억 원으로 그 8%를 냈다고 하면 800만 원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익금 자체도 다르고, 1억 원이라는 돈을 굴려보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모습을 계속 상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7년이 지난 지금은 1년에 1억씩 벌고 있거든요. 이거 진짜 제가 처음에 돈 모으기 시작했을 때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었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나는 저렇게 빨리 1억을 모아가지고 1억으로 투자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만 있었던 그냥 꿈 같던 이야기였는데, 그게 이제 실현이 됐고 그거를 넘어서 연간 이제 1억씩 벌게 되는 순간이 왔으니까, 아까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바이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회피적인 사고를 갖기보다는 내가 진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그 모습을 항상 상상하면서 현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제가 30살에 집을 샀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굉장히 시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집에서 해준 거 아니냐, 진짜 네 돈으로 한 거냐, 그리고 뭐 집값 떨어진다, 뭐 영끌족이냐, 뭐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진짜.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인맥 정리가 됐거든요. 과거에 머무르고 싶은 자와 미래를 향해 가고 싶었던 자는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만나면 항상 과거 얘기였었어요. 나는 좀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불가능했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순간 저를 적으로 돌리고, 그때부터 시기 질투가 막 쏟아져 내립니다. 왜 너 먼저 가냐? 나는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왜 먼저 가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던 내 뒷다리가 잡히지 않으려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인맥들을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울렸던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단계마다 어울려지는 인맥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인맥들은 서서히 정리가 되고 새로운 인맥들로 채워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저도 이제 집 사기 전후에 갖춰지게 된 인맥이 좀 다른데, 지금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과거에 있었던 인맥들은 이제
제가 또 그때 당시에는 술을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술 친구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도 끊게 되고 집도 사고 뭐 투자도 이렇게 잘 되니까 저절로 이제 그들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점점 인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당연한 거고, 아니 그렇게 되고 있다면 당신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금이라도 어찌되든 변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큰 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했을 때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탑다운 방식으로. 그리고 변화해가는 내 뒷다리 잡는 사람들을 멀리 하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너 변했어 라는 얘기 듣기.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목표는 주변 사람들한테서 너 변했어 라는 얘기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